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인정입니다. 어제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고마움을 전하고픈 사람들과 빼빼로 주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빼빼로데이가 언제쯤부터 생겼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1996년 부산 여중생들 사이에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라라는 의미에서 주고받았던 것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의미 어찌됐건 주변 사람들끼리 서로 챙긴다는 점에서는 참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가 주말이어서 혹시 좀 주고받지 못하셨던 분들은요. 꼭 빼빼로가 아니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퀵서비스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9포인트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1900선 붕괴가 됐고요. 현재 1894선에서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강보합을 유지했던 코스닥 장중에 하락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0.1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0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 중소형주가 강하면서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하락이고요. 종목별로도 낙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그런 장인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때문에 고민 참 많으시죠?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말씀해 드립니다. 문자와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문자 번호 알려드리죠. 무료인데요.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는 3153-2610번 통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걸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경제TV를 KT 올레 IPTV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도 종목 퀵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게임의 룰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많이 봐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00초로 제한을 한 거니까요. 내 종목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셔도 너무 아쉬운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월간 별점 왕 선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담 받으시고 참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또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전문가님들이 많이 힘을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별점을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선물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방고흐인 8이라는 전시회 초대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화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바로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슈넬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슈넬 생명과학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제가 1035원에 20포인트 가지고 있습니다. 20%. 아, 1035원에요? 언제쯤 예. 사셨습니까? 이게 1년이 넘었어요. 1년이나 들고 계셨어요? 예, 제가 장기로 가져가려고 예. 막 올라가도 안 팔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전문가님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팔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앞으로 이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제가 산 가격까지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그냥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1년 정도 들고 계셨으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세요? 예, 제가 가면 한 1,500원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1,500원 정도요? 네, 막 그것도 가니까 너무 이게 막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시청자님. 올라가다가 그 이튿날 확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실 장기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는 기업의 성장성이나 앞으로 기업이 정말 튼튼할지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믿음으로 슈넬 생명과학을 장기 보유해야지 하셨습니까?
한 2014년도인가 13년도 좀 가면은 예. 거기 이렇게 관절염 그거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가면 이게 조금 성장 가치가 좀 아닐까 해가지고 예. 예. 그러면은 좀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시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시청자분께서 슈넬 생명과학을 왜 들고 계신지를 들어봤으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또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과연 슈넬 생명과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집계를 좀 해봤습니다. 세 분께서는 보유하라는 의견이신데요. 한 분은 단기로만 보유하자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세 분은 매도인데 반등 시에 팔자는 의견도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은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보다 명확하게 딱 한 가지만, 요런 점만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네, 예. 이거를 단호하게 매도를 쳐야 되는지 네. 보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네. 그 부분이지요. 네네. 네. 일단은 회사 지금 현재 내용을 본다면은, 요거는 다른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보유 쪽보다는 매도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맞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은, 뭐라 해야 될까요? 회사 어떤 M&A 변동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재무제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까 관절염 치료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본다면 차라리 이 슈넬 생명과학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메디포스트 쪽으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슈넬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이넥스하고 어떤 M&A 관계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청계작을 자회사를 100% 인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임시주총에서 부결이 되게 되면서 다시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지 말씀을 하신 대로 레미케이드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무릎 관절염 레미케이드 발음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회사 지분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부각이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어떤 시끄러운 잡음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 회사가 반등을 주긴 좀 힘들다는 저는 결론이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조금은 되세요? 네네. 근데 이 단기로는 얼마까지 가면 그럼 제가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절까지 네. 알려주세요. 이게 일단은 최대 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올해 6월 21일 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바이넥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김재섭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을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이프로젠 지분이 아니라 슈넬 생명과학 지분 6.3%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와서 최대 지주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M&A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최근에 청계제약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수가 부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건지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M&A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만 확정이 된다면은 근데 제가 매수하신 가격이 1,035원이 충분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무상증자를 받고 현재 갖고 있는 현재 가격이 1,035원이에요? 예, 제가 조금 높게 샀거든요. 예. 근데 무상증자 받아서 1,035원이라는 얘기세요? 예.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M&A 얘기만 나오면은 제가 보기엔 1,035원 정도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거든요. 예. 네네. 근데 중요한 건 M&A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흐지부지 되면은 주가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손실이 조금 있는 구간인데 네. 여기서 한 5%에서 10%는 더 손실 좀 보실 생각을 하시고 요게 800원 정도 가격에서 다시 한번 M&A 얘기 나오면서 반등을 준다면은 충분히 1,035원까지는 줄 겁니다. 그래서 매도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좀 빠져나오시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지켜보시다가 M&A 얘기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흐지부지 못 올라가면은 일단 8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매도지만은 네. 틀린 건 뭐냐면은 본전 가치를 찾으면서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확정지을 것인가 그 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그 부분을 계속 보셔야 돼요. 청계제약에 대한 어떤 제인수에 대한 매매의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바이넥스가 다시 한번 김재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져가면서 M&A가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을 이번 주 내내 저도 볼 건데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때 AS를 네. 해드릴 건데요. 네. 그때 가서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여윳돈으로 어차피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네. 한 800원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여유 있게 네. 기다려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전화를 통해서 만나봤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빨리빨리 해결을 해볼게요. 조이맥스입니다. 조이맥스를 3,150원에 20% 들고 계신데 지금 가격은 3,7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입니까? 네, 제 생각엔 이제 31,000, 3,150원에 예, 사셨고요. 31,150원에 들고 계신 걸 예. 보고 있는데,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잘 샀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46,700원까지 갔던 조이맥스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가장 저점에서 죄송합니다. 잡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잘 샀는데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조이맥스는 현재 비싸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는데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39억 뭐 이렇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영업 손실을 한 10억 원 정도 기록을 할 만큼 모바일 쪽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가 나와주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맥스가 왜 이렇게 비싼 구간에 있느냐고 하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너무나 높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캔디팡 열풍으로 해서 46,70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캔디팡에서 드래곤 플라이트 쪽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이 많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가 거의 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리싱 하는 업체들 쪽으로 대부분 다 수혜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메이드나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싱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시장이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그래도 1850에서 2000 사이를 조금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성장주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 1850을 이탈을 해서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성장주가 아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PR 측면에서 봤을 때 30배 사실 10,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야 되는 주식인데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에 대한 작용을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건 좋겠지만 일단은 과감하게 너무 많이 매수하시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조이맥스, 위메이드 그리고 NC소프트를 비롯한 바른손 게임즈까지 여러 개를 매수하시는 전략이 어느 쪽에서 일단 대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시간을 또 맞춰주시네요. 조이맥스 봤고요. 이번에 또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삼양옵틱스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1,000원 미만의 종목을 정태근 팀장님께 드리게 되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812원이시고요. 30% 그런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오늘은 뭐 빼빼로 가격보다 싼 주식들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예, 요새 빼빼로가 얼마예요? 1,500원 1,500원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빼빼로보다 싸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그만큼 싼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좀 바닥 뭐 전기차 얘기 떠나서 바닥 좀 다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과연 올라갈까 좀 걱정입니다. 저도 물론 말씀드리면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서 셰일가스 상당히 열풍 불고 있죠. 그러면서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삼양옵틱스가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 회사가 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전기차 업체의 지분을 한 3%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정책, 뭐 오바마 얘기 나온 경제 정책 중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 지금 그 화면 우측을 보시면은 일자리 창출하고 뭐 규제 부분인데 클린 에너지 산업 육성,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이게 셰일가스, 그리고, 태양광 이쪽은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냥, 어림짐작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너무 섣부른 기대감이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기차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 뭐 K5 뭐 이런 회사들 K5라든지 뭐 소나타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기차는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 내용 60km 이하 정도만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어떤 단순 기대감이기 때문에 차라리 셰일가스 쪽으로 만약에 변동성을 노려본다면 셰일가스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한 900원 정도 선까지 반등을 준다면 일단은 나오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양 옵틱스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게요. 오늘 월요일인데도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봐드릴 건데요. 2805님께서 4,570원에 20% 앞으로의 전망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사업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선 테마로 약간 엮여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차트상에서 6,5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내려오는 구간인데 오늘 이상하게 이제 급등했다가 내려오는 주식들을 상당히 잘 잡는 분들께서 이제 두 번째 문의를 해주시고 계신데 예. 사실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방금 전 말씀드린 조이맥스와 다르게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비싸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1,600억 정도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160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분명히 무리가 없고요. 기업 개요를 보셨을 때 망하지 않을 만한 사업을 조금 하고 있죠. 어렵게 조금 써놓기는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신용카드 밴, 부가가치 단말기 통신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사업도 그렇고 통신망 사업도 그렇고 신용카드 매출이 줄어들지만 않는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 더불어서 이제 배당 좀 많이 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최대 주주가 많이 갖고 있죠. 84.67%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유통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사시기도 조금 어렵고 파시기도 팔기도 조금 어렵고.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할 때 팔기가 좀 만만치 않지 않겠느냐. 날릴 때도 뭐 조금만 갖고 날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나 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선 때까지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꾸준히 횡보하거나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연말 전에는 상승했을 때 과감하게 한 10% 정도 수익에서 정리하시고 예. 4,000원 이탈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은 참 잘 고르셨다는 말씀 한국정보통신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종목을 볼 텐데요. 이번에는 매수가 가능한지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사시고 싶은 종목이요. CU 메디칼인데요. 지금 매수가 가능할까요? 2363님께서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문자를 3개나 보내셨거든요. 예. 이분 꼭 해드려야겠네요. 예.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U 메디칼. 단적으로 뭐 딴 거 없죠. 그 심장 충격기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이게 부각이 저도 민방위 가서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이게 화면 보게요.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게 5월 21일부터 이렇게 반등을 18,000까지 길게 줬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까지 우상향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존에 공공 건물에서는 다 이게 비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법이 좀 개정이 되게 되면서 5층 이하 민간 건물에도 의무적으로 한 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18,000까지 반등을 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민간 건물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민간 건물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치가 잘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좀 그 냄비 근사가 좀 비슷한데 얘기가 나오고 안 해요. 근데 그게 많이 설치가 되고 예산 며칠 올라가야 된다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19,000도 뚫고 12,000원도 뚫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부터 매수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독일의 어떤 국제 의료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뭐 그런 얘기가 민간 뭐라 해야 될까요? 민간 민간기업이란다. 민간주택, 그런 공공주택의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단적으로 보고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조금 주가가 내려앉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수를 굳이 하신다면은 일단 15,000원 이하 쪽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서 11월 달에 가슴에 별을 달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별표 모양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상담 들으시고요. 참 고맙다 하신 분들은 정태근 팀장님, 박성일 연구원님 별표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드릴게요. KCT인데요. KCT를 3,480원에 30% 사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네, KC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수해서 들고 갈 만한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는 예전같이 이제 전통적인 주식들 안전적으로 배당을 주거나 뭐 철강, 화학, 뭐 기간 산업들 그리고 IT 같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사업들보다는 최근에는 아무래도 성장성 있는 주식들이 많이 부각을 받는 시기이고 시대적인 흐름인데 지금 KCT를 봤을 때는 사업 영역이 아무래도 금융 단말기를 공급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이나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큰 단체들한테 이제 단말기를 공급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보면 한 20억 정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9억, 18억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꾸준하겠죠. 꾸준하기는 꾸준한데 이걸로 더 벌어들일 가능성이 없는 게 이미 국내 단말기를 안 갖고 있는 금융회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의 걸 뺏어야 될 텐데 남의 걸 뺏으려고 하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뺏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효 수익이 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뭐 외국에 좀 진출을 해서 단말기를 공급한다고 해서 MS가 조금 높아지거나 매출이 좀 커진다고 하면 영업이익은 좀 일정할 테니까 분명히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배당을 좀 꾸준히 주겠죠.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닝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정도. 근데 은행 금리를 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이 예치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 주가가 급등할 만한 요인도 크지가 않은 게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감하게 그냥 지금 가격에서 천천히 흘러내릴 때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좀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유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16만 천 원에 30%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자, 화석연료에 대한 뭐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으로 한번 그런가 제가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예. 화면 좀 같이 볼게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 나오면서 뭐 셰일가스 얘기 나오는데 자, 화면 좀 잘 볼게요. 이게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천연가스 채굴, 셰일가스 채굴 이래가지고 지금 그 개념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땅속에서 채굴하죠. 결론적으로 이것도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지금 셰일가스하고 뭐 태양광 얘기 나오는데 지금 셰일가스 충분하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충분하게 나옵니다. 자, 기존의 화석연료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 채굴이 되죠. 그러면은 태양광이라든지 뭐랄까 풍력 같은 어떤 그런 개발은 하겠지만은 이 부분이 크게 차지할 가능성은 떨어져요. 셰일가스를 하면 되게 되면은 뭐 그 SK 자회사, SK 가스도 마찬가지 셰일가스를 이제 유통을 할 건데 SK 이노베이션, 뭐 GS 이런 기업들이 이런 그 정유주를 독점하고 있듯이 여기 도입이 되면 이렇게 거기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환율 그 유가도 지금 이제 다운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환율 좀 같이 볼게요. 유가 좀 같이 볼게요. 지금 최근에 좀 다운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그 7월달 이후에 조금 유가가 좀 바닥을 다지면서 추가적인 경기가 반등을 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다 보니까 다시 하락을 하는데 어쨌든 산업 동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셰일가스가 바로 반영되고 천연가스가 바로 반영되기는 힘들 겁니다. 분명히 유가를 차지하기 힘들고 유가가 차지하는 영역을 다 가져오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정유주 분명히 갈 겁니다. 갈 건데 중요한 거 옛날 2009년, 2010년처럼 빵빵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 착각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쨌든 더 빠지진 않고 이제 반등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왜 꾸준히 매수를 할까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분명히 19만 5천 원, 22만 원까지 회복은 할 겁니다. 단 예. 시간이 문제겠죠. 그래서 요 정도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장기 투자하시면요, SK이노베이션 매수가는 물론이고 20만 원 선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받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아이테스트예요. 아이테스트요? 예,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2,000원에, 예, 2,000원에 20%. 2,000원에 20%요. 예, 한 달 전에 샀어요. 한 달 전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예, 지난 금요일장이었나 11% 급등 나왔었을 때 그때 안 목요일장에. 파셨군요. 예, 안 팔았어요. 예, 이유가 있었습니까? 좀 더 올라가길 바랬어. 목표가 얼마나 보세요? 2,500원네. 2,500원이요? 예, 예. 아이테스트가 어떤 기업인지 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는지 이런 정보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자세히는 몰라도 뭐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장비 같은데 예. 하는 거 알고 반도체가 잘 나가면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도 더 많이 안 들어가겠나 싶어서.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예. 심장이 철렁했을 뻔한 구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안 파셨네요. 예, 안 팔았습니다. 야, 이 뚝심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님, 어쨌거나 지금 사신 가격대보다는 플러스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네. 박상일 연구원님 바꿔드릴 텐데요. 예,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여쭤봤습니다. 보유가 두 분이시고요. 지금 팔아라가 두 분, 나머지 두 분은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박상일 연구원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 다른 분들께서는 지금 팔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이 크죠. 메모리 쪽이 한 70%니까 70% 정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방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잘 돼야 될 텐데 3분기에는 적자죠. 근데 증권사 전망치를 보면 4분기에 SK 하이닉스가 한 1,000억 원 정도 흑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부터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모바일 D램 가격은 얼마든지 좋게 받았고 지금 그 PC용 D램 가격을 좋게 받지 못했는데 윈도우 A 출시가 조금 되면서 그 이후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테스트 분명히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1월 정도가 되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가 털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강세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고점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사줬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이어가 보면 지금 쌍바닥을 찍었죠.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정도인데 단기순이익 1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아이테스트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고 예. 있고요. 목표 주가 2,500원 정도 정하셨는데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121선 정도 맞으면 파실 계획이라고 단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 그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이테스트보다는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00원에서 이제 26,000원 정도까지 1차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한 번 더 갔을 때 아이테스트의 주가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잘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1월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2,500원 무난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겠고요. 사신 가격대 2,000원대 이탈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진단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2,500원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도 혹시 몰라서 주가가 2,000원의 붕괴가 되면 그게 매수가 정도 되잖아요. 그때는 예. 그냥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그때까지 대응 잘 하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이 테스트 봤고요. 이제 또 문자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34,95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장이 빠지니까 1%대 조정을 받는데 그래도 이 종목 참 잘 사신 분 지금 문의가 들어왔어요. LG 디스플레이를 28,2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 앞으로 진단해 주십시오. 531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자, 좀 이건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차트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순수하게 본다면 이제 다음에 좀 부대낄 수 있는 자리가 4만 원 가격대입니다. 근데 과연 기관들이 4만 원까지 올릴까 안 올릴까 그게 문제겠죠. 뭐 솔직히 뭐 그 말씀드려서 뭐 제가 기관이라면은 뭐 속 시원하게 이기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좀 보게 된다면은 기관 쪽에서 특히나 보셔야 될 부분이 투신 쪽입니다. 투신들이 그 소위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매수하죠. 미친 듯이 매수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관의 매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관의 매수가 여전한 다시 한번 부대낄 수 있는 자리인 4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왜 올라간지는 잘 아시잖아요. 3분기 때 흑자 전환됐고 그리고 4분기에도 흑자가 유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4분기 때 이 흑자 개선 폭이 얼마만큼 확대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흑자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지금의 어떤 상세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3분기 때 2,500억이 나왔었다면은 4분기는 적어도 4천억, 5천억 정도 나와야지 시장 기대치에 만약에 부합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흑자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3분기와 유사한 어떤 실적 개선 폭이 3분기와 유사한 어떤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된다면 분명히 꺾이는 계기가 마련이 될 거고요. 그래서 딴 거 요거는 조금 뭐 나중에 일이고요.
되고요. 지금 당장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목표가를 4만 원 정도 설정을 하세요. 목표가를 4만 원 정도 일단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투신이 어디까지 매수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이 매수한 데까지는 일단 무조건 가져가 보세요. 만약에 오늘 투신이 매도가 전환된다. 그러면 이제는 팔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2만 원 후반대에 들고 계신 분 종목 봤습니다. 이번에 CTC 바이오 봐드릴게요. 28,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요. 진단해달라고 하시네요. 0450님의 종목 지금 봐드립니다. CTC 바이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조류증 치료제 복합 제품을 조금 만들어낸다라고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죠. 가장 긍정적인 면은 SK케미칼 쪽에서 이제 100억 원 정도 BW를 발행을 했었는데 그걸 모두 본인이 벌어서 상환을 했죠.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데 돈도 벌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CTC 바이오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가총액 보면 3,859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젠백스 같은 회사 뭐 영업이익 안 나와도 1조 정도 하고 시전 같은 회사 CTC 바이오보다 많이 벌지 않은데 1조 정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 마케팅을 얼마나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신약 개발이 이미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판권 그리고 판로조차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CTC 바이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3만 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본인이 비싸게 샀습니다. 비싸게 사면 문제점이 뭐냐면 조금만 흔들려도 가져갈 수가 없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CTC 바이오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주가가 요동을 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마음의 동요가 있으실 텐데 그런 동요들을 본인이 억누르고 가져갈 수 있다고 하시면 CTC 바이오 지금 비중 정도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고만 하면 이런 성장주 이미 많이 오른 성장주입니다. CTC 바이오가 내년에 실제로 발기부전 치료제와 조류증 치료제의 복합 제품을 성공을 해서 시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CTC 바이오가 지금 9,000원부터 3만 원 가까이 올라왔던 기염을 다시 한번 토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기보다는 주가는 조금 천천히 갈 확률이 높다.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 10% 정도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생방송의 묘미 알고 계세요? 박성희 연구원님. 사고가 많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제 컴퓨터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주가를 잘 확인을 못 하더라도 우리 두 분께서는 잘 확인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나우콤입니다. 나우콤 매수하신 분 매수가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11,900원에 50%. 목표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나우콤. 볼 건데요. 예. 자,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상당히 좀 문제인데 지금 그 나우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회사 지금 이제 BW 발행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실질적으로 나우콤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물어보고 싶지만 내부자 그래야 될까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모르겠는데 일단 그 BW 발행되게 되면은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 유동성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SNS. 지금 이제 가비아하고 오늘과 내일이란 종목이 그 최근에 조금 바닥 다지고 반등 시도를 하는데 조금 힘이 약해요. 힘이 좀 약한데 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볼 건데 위쪽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나우콤 주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한번 보시면 가비아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화면 우측만 보세요. 우측만. 지금 10월달 이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 지금 커서를 가리고 있는데 요 이후로 보면은 반등을 줬다가 지금 현재 요 잘못 보세요. 아래쪽에 가비아인데 가비아도 9월 24일까지 반등을 주고 나우콤도 10월 중순까지 반등을 줬다가 지금 이제 주가 조정 크게 받고 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아래쪽 보시면은 가비아가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힘이 약해요. 그리고 나우콤도 지금 현재 그 SNS 사업부를 분할을 했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실제 어떻게 보면. 근데 마찬가지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힘이 좀 약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힘이 약하다는 건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화면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5,500원에서 4,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강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상당히 유발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할 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빠질 때도 동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잘못 봤네요. 그 나우콤을 다시 보게 된다면은 자, 하락할 때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던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는 무조건 12,500원 올라타야 됩니다. 만약에 못 올라타고 아래쪽으로 11,5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나우콤 봐드렸고요. 지금 오늘 들어온 종목 중에 0299님께서 3화 제약을 봐달라고 보내셨는데 3화 제약은 없거든요. 3아 제약은 있는데 혹시 어떤 종목
종목인지 다시 한 번만 지금 보고 계시다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KG 이니시스인데요. 이 종목 문의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 묶어서 좀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3376님께서는 13,100원이시고 5569님께서는 13,250원입니다. 큰 차이가 없고요. 두 분 다 비중은 10%시네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날 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중에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결제,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자회사인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 시장을 다날과 양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온라인 결제, 모바일 결제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죠. 사실은 편의성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는 모바일 쪽 그리고 온라인 쪽 결제가 현재 오프라인 쪽 결제보다는 훨씬 더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가 이걸 반증을 좀 하고 있죠. KG 이니시스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3,000원에서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PR 측면에서 12배, 13배 절대 비싸지 않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 샀던 분들께서 이제 1차 시세가 이미 난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 시세가 날라고 하면 당분간 횡보를 조금 하면서 물량을 어느 분께서 조금 받아가셔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종목별 기관 매매에서 보면 기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기관이 그렇게 많이 사고는 있지 않고 단기 투자 측면에서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 3,000원짜리 13만 주밖에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약간 꼬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13,000원대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11,000원부터 13,000원 박스권 구간에서 조금 괴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11,000원대에서 접근을 하시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직전 고점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있는데 시간이 조금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화제약 문의하신 분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해드릴 것 같거든요. 내일 다시 한번 종목 이름 확인하시고 보내주시면 내일 꼭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을 종목은 루보인데요. 루보 사신 분 매수가가 15,000원, 1,500원, 1,500원에 100%십니다. 예, 이 종목 봐주십시오. 네, 상당히 좀 이분도 보니까 힘드네요. 힘든데 이분은 단지 잘못을 하신 게 손절을 못 하셨네요. 그 날짜를 보니까 아무래도 요날 10월 10일 날 1,550원까지 반등 주고 조정받고 반등 줄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월 16일 날 크게 빠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꺾였는데 이때 당시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송도에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그 기술연구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어쨌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간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인데 이런 건 많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요 1,050원 정도 가격권에서 일단 팔지 마세요. 일단 팔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1,050원 가격대가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송도 그걸 떠나서 반등이 요게 얕게 1,3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지금 제가 매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는 하지 마시고 만약 1,050원까지 이탈한 다음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일단 보유를 하신 다음에 일단은 가격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어떤 주가 흐름 1,000원과 1,050원과 그 1,300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200, 1,300원 정도까지 박스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요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100% 물량 너무 많습니다. 그냥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루보에 이어서 지금 봐드릴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를 27,000원에 30% 들고 계신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진단해달라고 하시네요. 박성영 의원님. 네, SK 하이닉스 전 개인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사실 3분기에 이제 150억 정도 적자가 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적자는 50억 정도밖에 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바일 쪽 D램이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3불 이상에서 매매가 조금 됐고 사실은 PC용 D램 같은 경우는 1불 미만에서 계속 조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
아시다시피 윈도우 A 출시가 조금 되면서 하반기에는 가격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1불 정도까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은 한 영업이익 1,000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마땅히 살만한 대형주가 없죠. 자원개발주나 LG 디스플레이 같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 몇 개를 제외한다고 하면 대형주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환율이 빠지는데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사기도 조금 뭐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포트를 조금 봤을 때는 IT 쪽 비중은 조금 대형주 쪽에서 조금 줄여주고 지금 현재는 작은 주식들 삼성전자를 좀 팔아서 SK 하이닉스로 간다거나 LG전자를 팔아서 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간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000원에 사셨다고 하면 물론 걱정은 조금 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24,500원 정도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을 지금 보면 과거에 한 3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분기까지 확인을 조금 하셔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모바일 쪽 디램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구조고요. PC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연말 효과를 조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 너무 없이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했고요. 이제는 지난주 상담해드렸던 종목 AS해드리는 시간인 일주 후에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정태근 팀장님께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목은요, 바로 NHN이었죠. 매수가가 27만 2,500원이었고요. 비중이 30%셨는데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딱 두 개를 바라 하셨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또 241선. 과연 주가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시청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NHN 계속 들고 계신가요? 예. 예, 수급을 좀 살펴보셨었어요? NHN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지 좀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 안 사요. 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이 바뀌는 건지 저도 궁금한데요. 지금 연결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일단 오늘은 혹시 TV 보고 계세요? 예? 혹시 오늘은 TV 같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화? 아니요. 이제 와서 막 TV 켰어요. 작업 나갔다가. 예. 아, 그 TV 켰었어요? 예. 예, 그럼 그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지금.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좀 보여드린 걸 제가 잠시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 NH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란 그 포털입니다. 화면에 지금 같이 나갈 건데 포털인데 보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아래쪽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 유니크 배터리하고 아래쪽에 제가 배너 광고라는 글자를 막 그려놨지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포털에 이렇게 광고를 많이 따와야지 회사 실적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최근에 그 포털뿐만 아니라 요새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상당히 젊은 사람들 하는 메신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NHN하고 다음하고 SK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그 포털의 어떤 광고 수주가 잘 안 돼서 실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요즘 사람 많이 하는 게 카카오톡이라고 이게 노란 화면 있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NHN에서 라인이랑 똑같은 메신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입자가 7천만 명이에요. 상당히 많이 가입을 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설치 대비해서 이용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설치한 사람들의 97%가 이용을 하는데 이 라인은 7천만 명이 가입을 했지만 실적으로 35%, 2천만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욜로 해서 광고 수수 좀 따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요거는 계속해서 그래서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8월 달부터 지금 이제 계속 떨어져가지고 61%에서 52%까지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지금 파는 이유가 거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하고 의견은 똑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계속 보시면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241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야 되는데 반등이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쌍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탈할 거예요. 근데 외국인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241선 이탈하면서 장기 추세까지 꺾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 241선 224만 5천 원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 그것만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네, 다시 한번 AS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거 잘 기억하셨다가요. 대응 잘 하십시오. 예, NHN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주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봐주셨던 종목 보겠습니다. 예, 당시 종목이 LG전자였는데요. 78,000원에 80% 비중을 들고 계셨었죠. 박성일 연구원님 대응 방법이 다소 복잡했었습니다. 정고점에서 10%씩 샀다가 85,000원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또 9만원에서는 나머지를 다 팔자 이런 의견이셨는데 시청자님께서 아마 들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님 LG전자 계속 들고 계시죠? 예, 까지 있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 의견이 변함이 없는 건지 보겠습니다. 예. 네,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이 다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76,000원부터 78,000원 사이에서 기관이 물량을 줄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고점이 이제 78,000원 돌파하면 85,000원 정도까지 기관이 다시 밀어붙일 텐데 그 기간 동안에는 가지고 계신 물량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0% 덜어주시고요. 직전 고점인 94,000원 개인적으로 넘어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LG전자의 사업 구조로 봤을 때 이미 삼성전자 쪽에 많이 뺏겼기 때문에 LG전자가 94,000원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어서 그 구간까지는 모두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봐드렸는데 목표가 예. 94,000원 기억하십시오. 예, 94,000원이고 중간에 비중을 줄이려고 하면 85,000원에 8만 원부터 계속 줄여가셔야 됩니다. 8만 원부터 줄여간다고요? 네, 10%씩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만 원부터 예. 9만 원까지 10%씩 줄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대응 잘 예.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 퀵 서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동부증권 일산지점 박성일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경기 순환상 하락 국면에서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작성한 경기 순환 시계를 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10개 지표 가운데 7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강 국면인 지표들은 광공업 생산지수, 소매 판매액 지수, 설비 투자 지수, 수출액, 수입액,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 등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순환 시계는 경제 지표들이 상승, 둔화, 하강, 회복 등 4가지 순환 국면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표들은 계절이나 불규칙 등의 변동 요인을 제거한 순환 변동치를 이용해 작성됩니다. 지표들이 하강 국면으로 쏠리는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하강인 지표가 없었지만 둔화에 머물렀던 서비스업 생산이 11월에 하강으로 떨어졌고 12월에는 소매 판매액까지 하강으로 내려서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의 경제 침체와 그리고 연말 대선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현금 보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표적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의 평균 잔액은 지난 1월 45조 2천억 원에서 9월 말에는 49조 8천억 원으로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설정액 기준으로 보면 MMF로의 자금 유입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MMF 설정액은 지난 1월 53조 6천억 원에서 11개월 만인 지난 8일 76조 8천억 원으로 43.3%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도 MMF의 증가폭이 큰 것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 보상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에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판단할 잣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은행이 자발적인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는 매일 오전 11시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상담 다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내일 이 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 수고하셨습니다.